안녕하세요. 건달농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비닐하우스 업체 선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비닐하우스 모양이나 고나 아니면 형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이거는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걸로 할지는 각자 선택하는 거고, 중요한 거는 이 업체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처음에 제가 비닐하우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지역 업체라도 설비를 제대로 못해서 나하고 틀어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. 그래서 외부 업체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물론 뭐 AS를 바로바로 안 해준다는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, 뭐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, 왜 이 업체가 문제가 틀어지면 전혀 상관이 없냐, 하우스를 제대로 못 짓는다든지 혹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제대로 와서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비닐하우스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소개를 받아서 당연히 했겠죠. 근데 그 업체가 일을 잘하는 업체기는 해요. 그래서 주변에도 소개를 좀 시켜줬었는데, 그 업체하고 틀어진 이유가 뭐였냐면, 그 귀농 선정을 할 때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, 제가 원하는 대로 견적이 안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나는 견적서가 필요하니까 일단 제출했는데,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달라. 그래서 견적서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, 선정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견적서도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요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.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,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서로 말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, 뭐 그렇게 좋게 하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?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하나?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, 그게 좀 실수기는 했어요. 그 업체가 이 지역에 무슨 공사를 되게 많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뭐 또 관계자들도 좀 알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결국은 그 업체로 선정을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도 안 돼서, 물론 그 공사 완료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안 해요. 1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 해요.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비닐이 터지고 찢어지고 개폐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닐도 안 좋은 거 썼고, 파이프도 1년도 안 돼서 녹쓰는 그런 안 좋은 파이프 사용하고 이런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문제가 있는데,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는데,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발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업체는 틀어졌는데, 이게 이제 제가 하우스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,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벌게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당연히 하겠지 했는데, 자기가 공사를 했던 게 아니면 웬만하면 안 건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견적 줄게요 하고 잠수 타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 업체들 참 여러 개 만나봤지만, 이 영상 보시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실 분들 꽤 있으신데요,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말 양아치였어요.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요. 잔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돈 빨아먹으려고 인건비만 벌어먹고 막 하려고 하는 잔머리는 되게 많이 굴리면서 진짜 공사를 하려고는 안 해요. 그리고 견적 줄게요 하고 잠수 타고, 전화해서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줄게요 그러고 또 잠수 타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,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랬는데,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했던 공사 이외에는 잘 공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, 그리고 이제 제 하우스는 좀 사이즈가 큰 편이잖아요. 큰 편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
일반 개인은 못해요. 그래서 팀으로 다니는 사람들, 비닐하우스 정말 기술자들,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인력을 대고서 해야 되는데, 할 줄을 아는 사람들 그냥 일반 용역 불러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좀 비닐하우스 그래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을 정말 비닐하우스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, 그런 업체들로 해야 돼요. 근데 이 업체가 정말 잘하냐 못하냐는 솔직히 잘 몰라요.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를 해놓고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좋은 거를 썼는지 나쁜 거를 썼는지 그때서 티가 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가 끝나고 이제 보통 빠르면 한 달, 늦으면 한 2, 3개월 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, 그때 와서 얼마나 AS를 똑바로 잘 하느냐, 그리고 그 AS를 했는데 하자가 그 뒤에도 계속 안 생기느냐, 이런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업체를 만났는데 견적이 좀 셌어요. 견적이 좀 셌는데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게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계약을 하고 했는데, 공사는 잘했어요. 정말 주변에서도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정말 티가 많이 난다, 너무 다르다, 잘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틀어졌냐, 그래도 견적이 비싸도 믿고서 이제 돈을 쿨하게 주니까 이 사람은 호구 취급하더라고요. 호구 취급을 해서 결국은 뭐 그쪽하고 거래를 끊고, 그리고 운 좋게 최근에 정말 괜찮은 업체 하나 만났어요. 근데 그 업체는 얘기를 할 때도 자기들이 이제 비싼 걸 재료를 써도 좀 괜찮은 걸 써요. 괜찮은 걸 쓰고,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 게 좋고, 사장님이 뭐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게 있다,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냐, 그리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좀 더 세세한 거를 좀 차이가 많이 나게끔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영상을 보면 지금 여기 이거를 이제 수리했는데 원래 여기가 바람에 터지면서 골조가 다 휘어버렸어요.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왔다가 그냥 갔는데, 이제 여기에 이게 아시바 기둥 밑에는 공구리를 쳤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공구리만 치고 그냥 묻었는데 수평도 제대로 안 맞추고, 근데 이번 업체는 수평도 잘 맞추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공구리를 치면서 X자로 용접을 해서 이 바닥에다 붙여놨어요. 붙여놓고서, 그리고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망을 사용을 할 때 저 바닥 쪽에 철근을 박아서 고정을 해줬어요.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이 망으로 고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, 그때 이제 얘기가 뭐였냐면, 저는 이제 처음에 끈으로 돼 있었어요. 요거 말고 이쪽 이제 다 끈으로 돼 있었는데, 문제가 뭐냐면 끈이 천장을 팍팍팍팍 쳐요. 그러면서 특히나 저런 기둥하고 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바람에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끊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망으로 바꾼 거였는데,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, 이 업체가 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좀 넓게 돼 있잖아요. 끝에가 이제 넓게 돼 있는데, 여기가 결정적으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정말 멍청하게 했던 게, 개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비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게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이 앞쪽에, 가장 앞쪽에 이렇게 망이나 끈을 넣었어야 되는데, 이걸 1m나 넘게 띄워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여기서 이렇게 들려요. 이렇게 들려버려요. 있으나 마나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거 공사하면서 이 앞쪽에다가 이걸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, 이 방법을.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게 넓죠. 저게 한 거의 파이프 2개 간격이니까 거의 한 2m 정도 돼요. 이거를 넓게 눌러주더라고요, 하나를.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있고 저 앞쪽에도 있고 몇 개 해놨거든요.
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바람이 일더라도 힘을 더 많이 받고 대신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, 이거 하나 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.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쇠말목을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박아놨잖아요. 여기도 그렇고. 이 쇠말목을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면,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클립으로 물어놓는데, 거기에 물어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들릴 때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.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따로 말목으로 잡아주면, 공구리도 쳐 있기는 하지만 얘가 땅에 지탱이 돼 있기 때문에 들리더라도 훨씬 덜 들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피해를 웬만해서는 좀 잘 입지 않고 입더라도 훨씬 더 강한 힘에 입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또 마음에 들었던 게, 공구리를 쳤잖아요. 공구리를 치니까 저거를 어떻게 할까, 그걸 부시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방조망 치라고 그냥 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그 왜 그러시냐고, 파이프 휘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공구리 깨가지고 우리가 줄 테니까 그 앞쪽에 저희가 그 약간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 차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치니까 파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물이 좀 차거든요, 비가 오면. 근데 거기를 그걸로 메꿔줄 테니까 거기를 이제 물이 차는 부분 자꾸 차가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라,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덕분에 그렇게 했거든요. 그렇게 했는데 차가 잘 안 빠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알려주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쿨하게 이제 돈을 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잘해요. 근데 정말 나를 호구로 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럼 돈을 확실하게 줘보면 알아요. 그러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은 호구 취급하지만 개념 있는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잘해줘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사소한 것도 그냥 알아서 더 해주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문제가 뭐였냐면,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하우스는 하나인데, 통째로 하나인데 비닐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다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를 이렇게 두 개를 다 물어서 고정을 딱 시켜준 거예요. 그러니까 바람에 들리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잡아주고 요렇게 하나씩 다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여기 중방이 이렇게 있잖아요. 저 중방도 어떻게 된 거냐면, 사실은 저는 이 파이프가 이제 그 바람에 휘면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휘어버렸어요. 그래서 제대로 좀 살짝 휜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고 확 휜 것도 많거든요. 그래서 못 쓰니까 자기들이 이거 재활용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얘기가, 사장님 여기 중방을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중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그랬더니 그 아시바 파이프 있잖아요. 그걸 자기들이 휘어진 데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. 잘라가지고 이어서 저걸 중방을 중간중간에 껴서 만들어준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좀 더 튼튼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.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죠, 견적보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저한테 견적 넣었던 거보다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재료비 있잖아요. 그 재료비는 제가 추가로 좀 돈을 더 주기는 했는데, 그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차이가,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업체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업체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보통은 한 달 이내에 하자보수 해야 될 일이 사소한 거라도 생기거든요.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막 내리면 천장 쪽에 물이 살짝 고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냐면 여름에는 비닐이 늘어지잖아요.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해서 이제 당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는데,
한 번도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전화를 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견적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또 이제 처음에 견적이 너무 비싸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, 이제 이 선정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. 오늘이 가장 싸다고. 이 트럼프 이 그지 같은 놈 때문에 견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. 계속 오르는데 다른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데에서 견적을 받으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견적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진하고 다 보여주면 연락이 없어요. 그래서 아 이게 나는 비싸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얼른 계약금을 줘버렸죠. 계약금을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고 나서 일주일 후에 30% 오르고 공사하는 중간에 30% 오르고 공사 끝나고 또 30% 오르고.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맞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 이 그지 같은 놈 때문에 이 비닐 생산 업체에서 비닐을 생산을 안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인터넷 보면 아직도 팔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그 규격이 딱딱 맞는 똑같은 제품들. 그런데 이런 비닐하우스 져야 되는 경우에는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하니까 맞춰야 되지 않냐. 그래서 그런 비닐들은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만든다는 거야. 아예 생산을 안 한대요. 그래가지고 그 결정이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죠. 바로 그냥 계약합시다 하고서 계약금 쏴주고 나서 일을 진행을 했더니 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비닐 생산되기 직전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안 그랬으면 견적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운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비닐하우스 업체 선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. 오래 걸렸던 이유가 본인이 했던 거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건 전문 기술자들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흔치 않고 그 사람들이 없는 업체들은 손도 못 대요.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가는 업체도 있고 대놓고서 정말 못하겠어요 하는 업체들도 꽤 있었고 잠수 타는 업체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다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비닐하우스 업체 선정할 때 문제가 그런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자기 업체만 아니면 내가 우리 걸 어떤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. 그래서 정말 하자보수를 잘하는 업체 그리고 정말 기술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는 업체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런 업체들은 결국은 틀어지면 끝이에요. 그래서 지역 업체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다른 지역에다가 정말 일 잘하는 업체 알면 그 업체들 그냥 선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. 그리고 이제 조그만 하우스들 있잖아요. 일반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고가 낮은 그런 하우스들은 뭐 개인이 해도 조그만 하면 개인이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업체 선정할 때 아무 업체나 하셔도 돼요. 그런 데들은 본인만 기술자고 나머지는 다 일용직 데려다가 혹은 자기랑 일하는 사람들 몇 명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처럼 좀 견적이 크든지 고가 높은 하우스들 그 뭐 2중 3중으로 해야 되는데 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하우스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하우스들은 업체 선정하실 때 꼭 지역 업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정말 기술자들을 데리고 잘 다니고 AS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잘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한 몇 달 지나봐야지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다 지켜봐야지 알고 그리고 이제 금방 티 안 나는 거 있어요. 바로 저런 자 옆에 보면 이제 제가 좀 돈을 비싸게 줬다고 했던 업체들 있잖아요. 그런 업체에서 지금 이걸 한 건데 여기 보면 그 패드를 대면서 비닐을 하나 더 이렇게 덧대잖아요. 비닐 패드를. 근데 저게 사가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걸 처음에는 몰라요. 한 1년 지나야지 알아요. 그런데 그거를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. 뭐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걸 썼다 하지만 이런 데서 사람들 뒤통수 쳐요. 그리고 전에 업체 같은 경우는
이 파이프를 연결을 하잖아요. 파이프를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옆으로 최소한 양옆으로 두 군데로 피스를 박든지 아니면 세 군데나 네 군데로 돌려가면서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했던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폐기가 중간에 자꾸 틀어져요.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제가 옆에 있는 건 측창은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 봤는데 피스를 옆에만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개폐가 돌아가면 힘을 받으니까 피스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데 눈속임하고 그런 거예요. 피스 싸구려 쓰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. 근데 견적이 좀 되는 업체들은 그런 거 좀 괜찮은 거 쓰고 미리 좀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좋은 거 써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업체 꼭 써야 되는지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잘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걸 한 업체가 어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거든요. 가서 물어보세요. 물어보고 여기 뭐 사후 관리도 잘 해주냐 이런 거 몇 군데 가서 물어보세요. 그게 가장 정확하게 알기 쉬운 방법입니다. 그래서 비닐하우스 업체 선정하실 때 이런 점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피해가 그나마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되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